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정님입니다. 제가 M1 맥북 에어를 사용한 지 대략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맥북 에어를 사용해보면서 좋은 점 그리고 불편한 점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를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 되게 많은데 가장 체감하기 쉬웠던 장점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가 오지게 오래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를 풀 충전을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로 워드, 엑셀, 웹서칭,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등등등 제가 말한 이런 프로그램만 돌리신다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충전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카페 갔을 때 급하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열심히 보고서를 한두 시간 썼지만 배터리는 거의 90% 이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M1 맥북 에어를 사용한 이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웬만하면 충전기 안 들고 다닙니다. 물론 파이널 컷이라던가 포토샵이라던가 라이트룸이라던가 뭔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트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신다면 배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의 가방의 소지품은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냥 핸드폰 충전하듯이 노트북 충전하고 아침에는 빼고 들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닫혀진 맥북을 여는데 맥북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마치 아이폰을 터치했을 때 켜지는 그 시간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진짜 빠르고요. 이것은 어떤 윈도우 PC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M1이라는 CPU 덕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M1 맥북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깨어나는 시간이 무지 빠르다라는 걸 잘 못 느끼시다가 다른 노트북을 사용해 보시면 이 멈췄나? 컴퓨터가 목동냈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컴퓨터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M1이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카페나 혹은 미팅 시간에 열기만 해도 바로 화면이 켜지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맥북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맥북을 닫아놓고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열어도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맥북은 자주 안 꺼도 됩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자주 껐다 켰다 안 하잖아요. 맥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맥북을 쓰시면서 전원을 끄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0년부터 맥북을 사용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웬만한 웹이랑 프로그램은 다 잘 돌아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포토샵, MS 워드, 한글, 홈택스, 은행, 세금 계산서 뭐 등등등등등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M1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직업이 아니신다면 웬만큼 맥북 에어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다 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점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죠. 바로 한글 깨짐 현상입니다. 이거를 자음모음 분리 현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번 보면 맥에서는 정상적으로 테스트, 노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카톡이나 메일로 윈도우 사용자에게 파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윈도우 사용자가 이 파일을 열어볼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테스트 노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일단 알아먹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글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윈도우 사용자들은 좀 짜증이 나죠.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윈도우와 맥이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고요. 일단 윈도우가 쓰는 기술과 맥이 쓰는 기술 다 표준입니다. 다만 우리는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맥이 쓰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맥의 시스템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고 전 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영문 파일명으로 줍니다. 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안 불편한데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한글 깨짐 현상. 두 번째는 불법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불법 복제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어둠의 경로로 다운로드 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그 안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불법 복제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맥은 사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불법 복제를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앱스토어라고 하는 폐쇄적인 앱 장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프로그램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맥에서는 무조건 정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거나 윈도우에 비해서 어둠의 경로로 뭔가 구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다 정품 구매로 쓰고 있다. 액세서리가 더럽게 비싸다가 마지막 단점입니다. 일단 M1 맥북은 무조건 액세서리들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 놈 있거든요. 요게 USB-C로 꽂혀서 USB-C랑 HDMI랑 USB-A 타입 요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맥북 에어만 쓰시는 분들은 외장 모니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고요.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들도 빔이랑 연결하려면 HDMI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DMI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충전하면서 맥북 충전하면서 외장형 하드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하면 또 USB-C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USB-A 쓰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애플워치 쓰고 있는데 애플워치의 충전 케이블도 USB-A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거의 필수인데요. 제가 요거 짝퉁 사봤거든요. 짝퉁 사봤는데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은 비싸더라도 정품으로 구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79,000원입니다. 요거 필수인데 79,000원 장난 아니죠. 제가 강의를 가끔 가는데 요 케이블 아시나요? RGB 케이블인데요. 요거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것도 39,000원. 와. 물론 여기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독들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 케이블도 79,000원. 와, 1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들은 무조건 필수인데 이게 더럽게 비싸다. 요런 정도가 맥북 에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담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북 에어는 바이러스가 잘 없어요. 왜 바이러스가 잘 없을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웹이나 앱 뭐 등등등에 설치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맥북은 아직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맥 OS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드는 분들에게는 좀 수지가 맞지 않죠. 물론 최근에 맥북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쓰면서 한 번도 바이러스 때문에 속 썩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앞에서 제가 불법 복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정품을 쓰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맥북이 감염될 이유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쓰면서 바이러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꼭 윈도우를 사야 돼, 나는 윈도우 PC 중에서 고를 거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윈도우도 괜찮고 맥도 괜찮고 성능 대비 가격이 좋은 애를 고를 거야 라고 한다면 M1 맥북 에어 괜찮아요. 일단 M1이 뭡니까? 인텔 CPU와 전혀 다른 애플이 만든 CPU잖아요. 그러면 이 CPU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고 그러면 개발자들이 M1용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고 M1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사용자들이 인텔과 맥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램이 맥도 적지 않게 많네. 그래 나는 맥으로 가야겠어. 요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M1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1이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비싼 돈으로 호환도 잘 안 되는데 M1을 사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M1으로 나온 게 아이맥과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13인치 이렇게밖에 없지만 지금까지의 가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맥북 에어 지금 쿠팡 이런 데 사면은 한 120만원 돈 되거든요. 120만원에 비슷한
비슷한 스펙의 윈도우 PC를 고른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M1이 점점 자리를 잡고 점유율도 올라가 가격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M1은 이 시장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를 사신다면 지금 가격 비싸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M1의 후속작이 나올 게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1 맥북의 후속 버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용 M1의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M1X가 될지 M2가 될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맥북 에어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10월쯤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맥북 에어를 사는 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과 비슷한 스펙이 나왔어, 가격은 좀 비슷해 라고 하면 신제품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M1 맥북보다 훨씬 더 고스펙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스펙이 필요하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 M1 맥북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예상에는 전문가용급 맥북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맥북보다 가성비 좋은 맥북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인데 한번 맞는지 보시고요. 지금 사지 마시고 10월에 애플 이벤트 하거든요. 그때 신제품 한번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혹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돌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M1 맥북의 문제라기보다는 앱 만드시는 분들이 맥북용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패러럴즈를 돌려서 활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패러럴즈를 돌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매트랩이라던가 피스파이스라던가 여러가지 전문가용 프로그램들은 아직 맥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 라고 하신다면 맥북 에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뭐 후에는 맥북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맥북 에어를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